총성이 필요 없다. 전쟁도 필요 없다. 단 한 개의 행정명령만으로 그리고 자유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탈리아에서 촬영된 영화 100% 관세 부과, 헝가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2배를 지불하지 않으면 상영 금지. 이것은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방금 발표한 최신 정책이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해 트럼프는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외에서 제작된 영화의 100% 관세 부과 발표.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전쟁이나 무역 보호주의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 문화의 심장부를 향해 정치적 펀치를 날렸다. 미국 내에서 촬영되지 않는 모든 영화의 100% 관세 부과. 심지어 캐나다, 헝가리, 이탈리아에서 촬영된 할리우드 영화조차도 미국에서 상영하려면 100% 세금을 내야 한다. 제시된 이유는 국가 안보. 하지만 그 명분 뒤에 숨은 진실은 무엇인가? 정치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것은 관세 정책으로 위장된 대규모 이념 검열 전략의 시작이다. 트럼프가 공격하는 것은 박스 오피스가 아니다. 그는 대중이 다양한 관점을 접할 권리를 겨냥하고 있다. 영화 제작자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고 순수한 미국적이며 애국적인 콘텐츠만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트럼프는 단 하나의 세계관만을 반영하는 영화 산업을 만들고 있다. 트럼프가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는 미국의 모습이다. 문화 방화벽이 건설되고 있다. 중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 땅에서. 하지만 이번엔 행정 검열이 아니라 무역 정책이 그 도구다. 트럼프는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 다른 영화들이 배급조차 할 수 없도록 가격을 올리거나 이야기 흐름에 맞도록 편집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드는 지점은 여기다. 자유사상의 요새로 여겨졌던 미국조차도 정치적 기준으로 예술 콘텐츠를 걸러내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와 선전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경고는 분명하다. 트럼프는 현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문화 통제 모델을 정책으로 시험하고 있다. 오늘은 영화다. 내일은 음악, 교과서, 텔레비전, 할리우드가 첫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와 미국 시민들은 훨씬 더 큰 질문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방영 허가된 콘텐츠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할리우드는 첫 번째 희생양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네브래스카에서 촬영되고 뉴스처럼 애국적인 줄거리를 가진 영화를 보기 위해 표값을 2배로 지불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기다린다. 극장에서 승인된 영화만 상영되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례 연구, 오펜하이머와 할리우드 선전. 오펜하이머는 단순한 전기 영화가 아니다. 할리우드가 얼마나 정교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다. 이 영화는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를 비극적 상징, 윤리와 역사적 사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미국의 영웅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충격적인 점은 그 폭탄이 수만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히로시마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파괴된 도시의 영상도 없다. 희생자들의 목소리도 없다. 오직 미국식 죄책감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예술적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의도된 침묵이다. 고품질 영화로 포장된 일방적 선전의 형태이며 오직 한쪽, 미국의 정당한 시각만이 이야기되는 방식이다. 이것은 예술의 실패가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며 역사 왜곡이 명품 영화로 포장된 사례다. 이러한 유도된 스토리텔링의 자유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장려하고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현실의 복잡함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고 오직 미국의 정치적 이익에 맞는 것만을 보여주는 할리우드. 국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화된 영화 산업, 진실을 묻어버리더라도 말이다. 트럼프는 옛날 방식의 검열 기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 단지 세금법과 애국적 슬로건을 도구로 삼으면 히로시마 같은 미국의 불편한 이야기들은 금지되지 않더라도
각본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이념에 맞춰 다듬어질 때 관객은 더 이상 관람자가 아니라 유도된 자가 된다. 예술이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기억을 조종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오펜하이머는 단지 결함 있는 영화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외피 속에서 할리우드가 어떻게 역사를 미화하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사례다. 히로시마의 의도적 생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을 재편하는 전략이다. 정치가 영화에 개입하면 관객은 더 이상 자유로운 시청자가 아니라 미리 선별된 진실의 버전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다. 미국판 문화 방화벽이 형성되고 있다. 서구의 여론은 종종 중국의 만리 방화벽, 인터넷 검열의 상징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제 자유표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조용히 새로운 벽이 세워지고 있다. 위대한 영화 방화벽, 데이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류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는 관점을 걸러내기 위한 벽이다. 그리고 그 도구는 경찰도 검열관도 아니다. 그것은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은 자국 내에서 제작되지 않은 모든 영화, 심지어 해외에서 촬영된 할리우드 영화까지 에 대해 10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 안보.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허용하고 어떤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금지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검열 기관을 만들 필요도 없다. 단지 유통비용을 터무니없이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순수 미국산이 아닌 모든 영화는 극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정교하고 깔끔하며 합법적인 형태의 검열, 그리고 거의 항의할 수조차 없다. 이 모든 것은 애국심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진행된다. 행정적으로 위장된 문화 민족주의의 귀환을 감추기에 충분한 구호다. 과거 다양성과 창의성의 상징이었던 할리우드는 이제 하나의 세계관 틀 속에 갇히고 있다. 행정부가 설계한 그 틀 안에 사고의 자유는 금지된 것이 아니다. 다만 선택의 부재 속에서 목 졸리고 있다. 관세 정책이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규정할 때 질문은 더 이상 미국이 검열을 하는가가 아니다. 그것은 서사에 맞지 않는 진실이 극장 문 앞에서 차단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진실이 남아있을까? 이다. 언젠가 당신이 보는 모든 콘텐츠가 애국심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것뿐이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유는 여전히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환상에 불과한가? 아래에 당신의 의견을 공유해 달라.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 콘텐츠가 생각할 거리를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팔로우하라. 당신이 극장에서 절대 보지 못할 시각들을 계속 전하겠다. 미국 증시 블랙 먼데이로 폭락. 행정명령도 없었다. 서명된 법률도 없었다. 단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제작되지 않은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단 한마디의 발언만으로 수천억 달러가 금융시장에서 증발했다. 나스닥은 폭락했고 S&P 500은 붉게 물들었으며 미국 달러의 가치는 하루도 되지 않아 크게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진 원인은 정책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였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행정부 해서는 문화조차 정치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문화가 비미국적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는다면 과연 어떤 산업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금융시장의 핵심도 아닌 영화 산업에 대한 극단적 개입은 연쇄 반응을 촉발했다. 투자자들은 미국 전체의 경제 전략이 과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기술, 소매, 자동차, 반도체 산업, 이들도 트럼프가 추진하는 국유화 흐름에 따르지 않으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는가? 다국적 기업들은 과연 향후 수년간의 투자를 미국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즉흥적 선언과 불투명한 정책 결정 속에서 영화 관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진짜 위험은 그 아래에 있다. 경제 분석이 아닌 정치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백악관, 이념적 목표를 위해 시장을 조작하는 정부, 그리고 최고 권력층의 불안정성에 의해 좌우되는 투자 환경. 언어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이념의 무기가 될 때 금융시장은 더 이상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공포를 따른다. 그리고 그 순간 순수 미국산이 아닌 모든 산업은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월스트리트의 나쁜 하루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확한 경고였다. 정치가 경제를 극단적으로 납치할 때 미래를 향한 모든 투자조차도 위태로워진다. 트럼프는 영화를 이념 통제 도구로 바꾸고 싶어 한다. 트럼프는 미국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법을 통해 국민의 사고를 다시 쓰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영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전환 캠페인이다.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도구, 즉 관세를 통해 실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제작되지 않은 모든 영화에 대해 10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적 안보라는 슬로건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다. 정부의 이념과 일치하는 시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목표는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 목표는 이념적이다.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반대 세계관을 억누르며 대중이 문화적으로 필터링된 콘텐츠만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검열 이천농이다. 금지법도 없고 선전기관도 없다. 단지 배급 비용을 충분히 올리기만 하면 상영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외국 영화들, 세계의 시각들, 반대 목소리들은 조용히 사라진다. 아무도 금지하지 않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 이념적 안전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지대 안에서 영화는 더 이상 세계를 진실되게 반영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세계관만을 반영할 것이다. 백악관이 정의한 미국. 이제 관객은 콘텐츠를 고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사고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매 장면마다, 대사 한 줄마다 유도된다. 그리고 사고의 자유가 행정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면 문화민주주의란 결국 연극일 뿐이다. 관객은 각본을 다시 쓸 수 없다. 트럼프는 애국심을 보호주의와 검열의 가면으로 활용한다. 값싼 인형, 27개보다 비싼 인형, 2개가 낫다 등는 트럼프의 논란의 발언은 지역 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문화와 사상까지 완전히 통제하려는 전략에 대한 깊은 정치적 선언이다. 애국심이라는 외피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극단적인 형태의 행정적 민족주의를 시행 중이다. 외국산 제품, 소비재에서 국제 영화까지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은 단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목적은 정부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를 제거하고 모든 것이 미국산이라는 라벨,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를 달아야만 하는 폐쇄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단지 미국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들이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의 이념으로 구성된 현실을 믿기를 바란다. 인형에서 영화까지 비미국적 제품은 경제에 대한 위협이 아닌 백악관의 이념적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더 이상 무역 보호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과세를 통한 검열이며 행정도구를 통한 사고 제한, 국익 보호라는 구호 아래 인식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 전략 안에서 대중은 더 이상 선택하는 소비자가 아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공식 승인된 세계관을 소비하는 포로가 된다. 책, 음악, 미디어로 확장될 가능성. 영화가 단지 미국에서 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0% 과세될 수 있다면 진짜 질문은 이 정책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정부가 더 나아가 번역된 책, 외국 음악, 국제 언론 매체까지 과세하거나 제한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 전문가들과 미디어 관측자들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경제정책으로 위장된 확장되고 있는 체계적 검열 전략의 신호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정보, 접근 권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영화는 시작일 뿐이다. 비미국적 콘텐츠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이 조치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결과가 된다.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를 담은 해외 음악? 외국 저자가 쓴 미국 정책 비판서? 반대 시각을 가진 글로벌 뉴스 채널? 모두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념적 철회의 장막은 점차 닫혀간다. 금지나 체포 없이 행정적 장벽을 통해 세금, 기술 기준, 그리고 맞는 구실인 국가 안보. 우리는 더 이상 문화적 자유나 소비자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적 결정이 국민 보호로 위장된 사고의 생태계를 빈곤하게 만들고 반대 의견을 질식시키는 현대판 미디어 민족주의와 마주하고 있다. 사회가 영화에 대한 개입을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면 책, 음악, 미디어로의 확장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대중은 단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조차도 제한받게 된다. 미국 미디어는 세계의 이미지를 왜곡한다. 미국의 전체 세대가 러시아는 늘 적이고 이라는 테러리스트로 가득하며 멕시코는 가난과 범죄의 땅이라고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화를 통해 그렇게 배웠다. 수십 년 동안 할리우드는 편향적이고 고정관념적인 렌즈를 통해 세계 인식을 형성해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왜곡이 이제 더 이상 대중문화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전략이 되었고 정책을 통해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장벽을 이념 장벽으로 바꾸고 있다. 미국에서 촬영되지 않는 영화에 대한 100% 세금은 단순한 국내 제작 동료가 아니다. 이는 순수한 미국식 이념에 맞지 않는 이야기, 인물, 시각을 제거하기 위한 계산된 조치다. 상영을 금지할 필요도 없다. 노골적인 검열도 필요 없다. 단지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아무도 외국 작품을 미국 시장에 들여올 수 없을 만큼. 그 결과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된 세상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미국은 항상 영웅이고 나머지 세계는 악당, 피해자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단순화된다.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과거엔 할리우드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왜곡했다. 이제는 워싱턴이 그 왜곡을 공식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더 이상 시장의 취향이 주도하는 문화적 편향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의 정보 전략이며 법과 국가 권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가 전체 이야기 산업의 각본가가 되었을 때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도록 허락받고 있는가. 당신이 보는 모든 장면이 미국이 항상 옳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짜여졌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 하나의 나라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계에서 세계의 진실은 어디로 가는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달라. 왜냐하면 믿음이 통제되는 순간 진실은 단지 조연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의회와 공화당의 미약한 대응. 도널드 트럼프가 외국 영화에 대한 100% 세금부터 순수 미국 정신만을 반영하는 영화 산업 장려까지 문화 정책을 노골적인 정치 도구로 바꾸었을 때 많은 이들은 의회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대부분의 의원들,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완전히 침묵했다. 돈 베이컨이나 테드 크루즈 같은 몇몇 미약한 목소리가 부작용이나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대립을 피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emerging censorship 전략의 위험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선거에서 핵심이 될 트럼프 지지층,
충성도 높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무해하지 않다. 이는 심각한 권력 공백을 낳고 있다. 단 한 명의 인물, 정당 경계를 초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이가 미국 전체의 문화, 지식, 미디어 지형을 입법부의 저항 없이 재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영화는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의회가 계속 방관한다면 통제는 곧 책, 음악, 미디어, 교육에까지 확장될 것이다. 겉으로는 상징적인 문화 정책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조치들은 점차 국가가 후원하는 이념 통제 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질문은 자유가 어디서 위협받고 있는가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력자는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수동적인 관전자에 머무를 경우 미국 민주주의는 단지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재정이 된다. 침묵은 곧 동의다. 트럼프의 외국 영화에 대한 100%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위험한 실험이다. 세금을 이용해 이념의 벽을 세우고 애국심을 앞세워 문화를 정화하려는 시도다. 이것은 단순히 영화 산업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이것은 행정 정책을 통해 사상을 통제하려는 더 광범위한 전략에 대한 경고다. 내 생각에 이것은 문화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검열을 위장한 첫 단계이다. 세금이 당신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순간 자유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닌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애국심인가? 아니면 사상 통제인가? 아래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계 경제, 금융, 지정학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여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